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유난스러워 보였거든요. 제가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에 관한 거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당하는 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엄마처럼 보고만 있지는 말아야겠다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시자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싸움 걸고 그럴 건 아니지만 아무리 못해도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닌 거라 말할 수 있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금 크고부터는 할머니한테 쩔쩔매는 엄마 대신해서 할머니한테 맞서서 덤벼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제 행동에 대해서 어른 무서운 줄 알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를 훈육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속뜻은 어른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갖추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라고 하는 말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가르침 잊지 않고 지킬 건 지키고 해야 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아마 예의범절도 모르고 마음에만 안 들면 싸움만 하려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튼 처음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고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조금 이상한 낌새는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특별히 모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유별나시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시집살이를 했던 엄마와 할머니 관계만 생각해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저러던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는 건 저랑 남편이고 처음 저를 소개시키러 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저희는 안중에도 없고 곁다리로 옆에 앉아있는 아주버님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먹으라고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한테는 관심조차 없고 아주버님한테 우리 장남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만 음식을 했다고 하시면서 반찬 하나하나 밥 위로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가 있어서 그런가 어머님이 그러시는 게 불편했는지 밥은 깨작깨작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결혼이고 저를 처음 소개하러 간 자리인데 아주버님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으니 저는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남편하고는 조금 성격적으로 많이 다른 형이네 라는 생각만 했지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방에 들어가고부터는 남편이 그 아주버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 한 입 먹으려고만 치면 너네 형이 많이 못 먹었으니 욕심 부리지 말고 아껴서 먹어라 하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건 결혼은 우리가 하는데 대접은 아주버님이 받는 느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어머님은 저희는 안중에도 없고 자리에 있지도 않은 아주버님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첫째가 어려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의 살아온 인생사를 다 들려주셨어요. 어릴 때 공부를 참 잘했네. 성격도 모난 데가 없고 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반에서 반장도 놓친 적이 없다. 옛날에는 옆 동네 사람들이 우리 첫째 사위 삼고 싶다고 명함도 주고 가고 그랬다. 밑도 끝도 없이 아주버님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셨구나 하고 맞장구라도 치고 말 텐데 내 남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주버님 일대기만 늘어놓으시니 내가 여기 왜 왔나 싶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어땠냐고 물어보면 걔는 우리 첫째만 못했어 하고 이야기가 뚝 끊겨버리니 저도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 자리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소개시켜주고 집까지 바래다주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 남편도 감으로 제가 왜 그러는 걸 깨달은 건지 어머니가 원래 장남 챙기고 그런 스타일이시라고? 그거 말고는 참 좋으신 분이라며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장남 아끼는 거, 그거 저희 할머니가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들 뺏어간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니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고생시키셨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정도 옛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어머니보다 연상이긴 하지만 나이가 3살 차이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아주버님만 싸고 도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 할머니도 장남인 아버지를 가장 예뻐라 하셨지만 작은아버지도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고모들은 찬밥 데우셨고요. 아들이면 다 똑같이 예뻐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유독 아주버님만 그렇게 이뻐하시는 게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결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시댁에는 명절 때도 방문하고 아버님 생신 때도 찾아뵈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그때마다 다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 처음 인사시킨 그날에 한 번, 그리고 결혼식 날에 한 번, 그렇게 결혼 전에 2번 본 게 전부였어요. 어디 계시냐 했더니 첫째는 장사한다고 바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장사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명절 때야 명절 대목 노리고 못 올 수도 있지만 아버님 생신에도 불참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왕년에 어머님 말 맞다나 아주버님한테 여자들이 줄을 서고 동네방네 1등사 윗감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어도 지금은 나이 40이 다 되어가도록 결혼도 못하고 장사도 자리 못 잡아서 저렇게 헤매고 있고 부모님 생신도 챙기지 않는데 과거가 뭐가 다 소용있나 싶고 장남 저러는 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을 다음에 다시 본 건 결혼식 때였어요.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축의금 5만 원 내셨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원래 애가 통이 큰데 요즘 불경기다 보니 장사가 워낙 힘들어서 그랬을까 하면서 열심히 커버를 쳐주시지만 아무리 감싸줘도 그렇지 남편이 무슨 형제 10명 되는 대가족도 아니고 형 동생 2명 있는 집에 5만 원은 너무하더라고요. 저보다 5살 어린 제 동생도 잠만큼은 편한 데서 자야 된다고 들었다고 400만 원짜리 침대를 사줬어요. 하물며 아직도 취직 준비하고 있는 제 동생 여자친구도 와서 10만 원 내고 갔습니다. 아무리 불경기에 장사가 안 돼도 그렇지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5만 원 할 정도의 여력밖에 없으면 진작에 그 장사는 접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동생 주기 아까워서 딱 기본만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신혼집이 시댁하고 조금 가까운 편이라서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조금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3일 연속으로 오셨던 날도 있고 오늘도 또 오셔? 라고 느낄 정도로 자주 오십니다. 오시면 저는 당연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자식 걱정에 아들 집에 오는 건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아예 오지 마시라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인수인계차 신혼 초까지만 잠깐 다니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결혼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제가 집에서 놀 건 아니고 동생하고 같이 가기를 하나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답시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남편이나 시댁 어른들께도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쓸데없이 허파에 바람 들어서 딴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어차피 니네 아주버님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 장사랑 연관돼 있는 거 배워서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가서 아주버님 도울 생각을 해야지 뭔 가게를 한다고 그러냐고 하는데 이때는 정말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어머님한테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인건비도 비싸다는 말은 왜 하신 거냐고 제가 가서 도와드린다고 해도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가족끼리인데 힘들 때 서로 도우라니 어쩌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동생이랑 같이 사업 안 해도 돈 똑바로 주는데 가서 일할 거지.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부을 생각은 없다고 딱 부러지게 말을 했어요. 그 덕분에 그런 건지 그 뒤로는 어머님이 저보고 아주버님 일 도와라 하는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차라리 아주버님을 도우라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만큼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아주버님한테 좀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주버님 진짜 남편감으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도 나이고 자리 못 잡은 것도 못 잡은 거지만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5만 원 준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가족한테도 저렇게 돈을 안 쓰는데 여자한테 돈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돈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 씀씀이 가지고는 누구를 만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랬다는데 솔직히 그 나이에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고 있는 것도 한무하지요. 애초에 장사가 잘 돼서 돈이라도 많았던 적은 있는지 싶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20살 돼서부터 경기가 좋다는 뉴스나 주변 사람들 반응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아주버님이 잘 나갔던 적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이었어요. 아는 사람 없다고 대답을 몇 번을 드려도 어머님이 니들만 잘 살면 되는 거냐고 하면서 매일같이 닥달하고 귀찮게 하니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해주고 나서 안 된다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기는 싫고 한두 달이 건너서 지인의 지인까지 어렵사리 알아보고 연결해서 소개시켜줬는데도 결국 지인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예상했던 대로 제 살 깎아먹는 행동이었습니다. 장남이라고 집에서 떠받들어줘서 그런지 밖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줄 착각하나 봐요. 40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은 생각도 못하고 소개시켜드린 분한테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올해 36이고 나름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셨는데 공부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그 나이까지 결혼을 왜 못했냐고 망언을 했더군요. 그분도 아주버님한테 그러는 그쪽은 뭐하다가 여태껏 결혼도 못하고 이 나이까지 결혼 못한 여자를 소개받고 있냐고 물으니 남자랑 여자랑 같냐고 하면서 성질을 부렸다네요. 소개팅 자리에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물컵으로 물사대게 한 대 맞고 자리에서 뛰쳐나오셨대요. 소개 자리 연결해 주신 분이 제 지인의 지인한테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며 제 지인부터 지인의 지인까지 입장 난처하다고 한 소리 들었다고 저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저희 신혼집 문 열고 들어와서는 저한테 뭐 소개를 시켜줘도 그런 기가 센 여자를 소개시켜줬냐고 여자가 순하고 남편 떠받들어 모시고 하는 맛이 있어야지 하면서 그런 여자 말고 좀 순종적인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전문직 가지고 계신 그 분한테 어떻게 아주버님을 가져다 붙이냐고 아주버님이 납작 엎드려서 그 분한테 잘 보였어야 하는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 사실은 인정 안 하고 그냥 기센 며느리는 자기도 싫다고 다른 여자 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른다고 했어요. 저도 주변에 아는 사람 거의 없다고 요즘 국제결혼 많이 하고 옛날처럼 사귀도 많이 없다는데 그쪽 알아보시면 어떻겠냐고 하니 어머님이 저한테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을 데려와서 대를 잇게 하냐고 하면서 양반 가문이 어쩌고 하시는데 요즘 시대의 양반 가문 그런 게 다 소용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어머님은 남의 집 사람이면서 왜 대를 잇는데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근본이 없다고 하는 말도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알아요? 그 집안이 옛날 왕족 황실 출신일지 귀족 출신일지 말이에요. 진짜 여기까진 제가 어떻게든 다 참아낼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쓸모가 없는 게 제 결혼 생활하고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없었잖아요? 축의금 5만 원 받은 거야. 아주버님 나중에 결혼할 때 저도 똑같이 5만 원만 해주면 되는 거고 지인들한테 욕을 먹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주버님 때문에 손절당할 것도 아니고요. 결혼 생활 남편과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 둘이서는 사이가 좋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어머님이 아주버님 가지고 일을 키웠습니다. 난데없이 저희 집에 또 오시더니 이번엔 저희 보고 방 하나를 비워놓으라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혼자 오래 지내다 보니 연애세포가 죽은 것 같다고 하면서 너네들 신혼생활 행복하게 꽁냥거리고 있는 거 보면 부러워서라도 자기도 결혼하고 싶어지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웬만한 건 다 들어드리고 최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되네 안 되네 하겠는데 이건 말 꺼내시자마자 답도 없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며느리가 감히 어른이 결정한 일에 토를 다냐는 거예요. 장남이 잘 돼야 집안에 기강이 선다고 니들만 잘 살면 되는 거냐고 하면서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 저보고 따라야 한다는데 우리 가족에 제가 포함이 되는지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 말은 안 들어도 아들 말은 들으실 것 같아서 남편하고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끝발이 아주버님 하는 소리보다는 덜 먹히겠지만
적어도 저랑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2대 1이니까 시어머니도 달리 생각해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제가 상상도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자기도 솔직히 형님이 걱정이 된다면서 어머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테고 언제까지 저렇게 형님 뒷바라지 못 해주실 텐데 형이 저렇게 자리 못 잡고 있으면 어머님이 형님 돌봐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언으로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부탁하시면 거절도 못할 텐데 나중 가면 일이 더 커지지 않겠냐고요. 우리 집 와서 산다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할 수나 있겠냐고. 당신이 여자면 아주버님이랑 결혼하겠냐고 저도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반대를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결혼을 등 떠민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발벗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적어도 우리는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편이 끝에 끝까지 가서 안 됐을 때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방 하나 비워주고 아주버님하고 셋이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아냐고 아주버님이 스스로가 불편해서 일찍 집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 말은 아주버님이 불편한 거 못 느끼면 1년이고 10년이고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남편이 말하는 희망적인 부분만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친정어머니 할머니 때문에 밖에도 마음 편히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퇴근 시간 2시간 전부터 저녁거리 구해다가 밥 해먹이는 삶을 사셨는데 제가 딱 그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할머니가 아니고 아주버님이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아주버님이 저 집구석에서 어머님 아버님 앞지르고 사실상 서열이 제일 높은 상전 중의 상전인데 차라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살았지. 제 고생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솥에 밥 해놨다고 지 혼자서 반찬 꺼내 밥 차려 먹을 위인으로 보이지도 않고 저는 앞으로 동생하고 같이 할 사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이거 뭐 팔자에도 없는 아주버님 뒷바라지 해주는 식모살이가 안 봐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한반년 정도는 해보고 못하겠다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반년은커녕 반나절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아주버님이 아니겠냐. 아주버님 장가 못 가고 저렇게 온 가족들 불화를 만들고 다닌다는 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이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너가 짐 싸서 시댁으로 가라고 했지요. 그리고 더 이상 아주버님을 데리고 사내 만에 어쩌네 하면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보고 너무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 다 했냐고 누가 너무한 건지 설명해보라고 했더니 가족이고 한 식구인데 너무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계산을 못했어요. 저희 할머니도 작은아버지 이뻐라 하셨다고 했잖아요. 장남 저렇게 챙겨주는 집구석인 걸 떠나서 아들이 최고인 걸 보고 자랐고 따지고 보면 남의 집 출신인 어머님이 아들 떠받들어 살면서 저렇게 자식들이 헌신하는 걸 보고 자란 녀석이라는 걸요. 며느리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더 미래를 봐봤자 제 꼴이 어떻게 될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그냥 제가 짐 싸들고 집 나와버렸습니다. 더 화해하고 풀 것도 없고 억지로 엎드려서 절받아 뭐하냐고요? 지금 아주버님 이야기 마무리 지어도 이혼 안 할 거 아니라고. 당장 내일 모레 되면 또 아주버님 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게 뻔한데 참고 살면서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반반 결혼했고 이제 1년 결혼 생활했으니 깔끔하게 반 갈라서 합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어떻게든 내가 변호사비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소송까지 가서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내고 말겠다고 울음장을 놓으니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봤는지 짐 싸들고 나가는 저를 붙잡지도 못하더라고요. 친정에 왔더니 남편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시어머니한테 불이 나게 연락이 오네요. 노총각 인생 망한 장남 뒷바라지도 힘든데 둘째 이혼시켜서 다시 밥 해주고 출근시키고 뒷바라지 하려니까 그건 싫은지 저보고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번 일은 용서해 줄 테니까 마음 돌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를 용서해 준다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 알아서 종지부를 찍어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어른이라고 예우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그렇게 만든 거 다 어머님이 그런 거라고. 어머님 안 바뀌면 아주버님 절대 안 바뀐다고. 1년간 잠깐 가족으로 지냈으니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라고 일침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 와서는 제가 아주버님에 대해 한마디 했다는 사실에 열불을 내시더라고요.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애초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봤자 속이에 경익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서 그냥 평생 소중한 아들 끼고 사시라고. 한 명으론 부족하실까봐 제가 가져간 둘째 아들도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녀 딱지가 붙은 게 다 제가 보는 눈이 없던 제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도 하나 후련한 건 얼마 전에 제가 두고 간 짐을 찾으러 저 남편하고 살던 그 집에 다녀간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자식들 뒷바라지를 포기한 건지 아주버님이 들어와서 남편하고 같이 둘이 살고 있더라고요. 집골은 언제 청소를 한 건지 상태가 말도 아니고 집안 곳곳에 배달음식 쓰레기들이 아주 집에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그 꼬라지 보니까 이혼을 해도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서 제가 저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단 생각을 하니 정말 까마득하네요. 요즘 이혼한 게 뭐 흠이나 되나요? 제가 잘 배우고 능력 있고 그러면 누구도 저를 무시 못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